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레이즈 서버의 베이직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베이직 템플릿이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공통된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공통된 기능들을 구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가지의 기능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로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셀이 로그를 가지고 이걸 구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벤트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할 때요.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만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지 않고요. 여러 개의 프로젝트 파일을 가지고 서로 조합해서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레퍼런스를 참조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디펜던시 시스템을 가지고 서로 간에 강결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젝트 간의 의존성이 생기게 되므로 이런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벤트 메커니즘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저는 mediate R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이런 이벤트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디펜던시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게 있어요. 단넷에서 이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 기능을 통해서 구현을 할 건데 이 구현을 할 때 커스터마이징을 할 거예요.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해서 scrutor 스크루터라는 걸 가지고 저희는 이 기능을 구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트레이스 로깅이라는 걸 할 건데요. 저희가 앞단에서 첫 번째, 로깅의 셀이 로그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메커니즘을 위해서 미디에이트라는 걸 쓴다고 했는데 이 미디에이트와 셀이 로그를 가지고 매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로깅을 넣는 게 아니고요. 로깅이 자동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트레이스 로깅을 만들 겁니다. 미디에이터를 통해서 이벤트 메커니즘이 일어나면 A에서 B로 send 메시지를 통해서 날릴 텐데 이 send 할 때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자동으로 로깅을 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트레이스 로깅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익스텐션 메소드를 통해서 리팩토링을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블레이즈 서버의 create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create new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요. 블레이저 서버 앱을 찾으셔가지고 저는 이 앞에 있네요. recent project 템플릿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를 찾으시면 돼요. 서치를 통해서 찾으셔도 되고 블레이즈 서버 앱을 선택하시고요. 나머진 기본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자, 프로젝트 네임에 저는 블레이저 웹이라고 그냥 할게요. 블레이저 웹 ap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ext 넘어가세요. .NET 6.0으로 할 거고 authentication 타입은 none 그대로 configure for https도 그대로 하시고요. create를 하시면 생성이 됐어요. 프로젝트가. 자, 우선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를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죠. 그러면 cd 통해서 프로젝트 csproj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블레이저 웹 앱이라는 폴더로 한 번 더 들어가서 dir 해보시면 이렇게 csproj가 있죠. 블레이저 웹 앱 csproj 여기로 가셔가지고요. .NET add 패키지 세리로그 넷 코어라고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 설치가 될 겁니다. 기본적인 게. 그리고 나머지 또 세리로그에 익스프레션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쓸 수 있으니까요. 기능들에 대해서는 세리로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해당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팅크스 SEQ. 자, SEQ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어널라이즈 툴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리로그 관련한 내역을 패키지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가실 곳은 저는 직접적으로 콘솔, 이 program.cs 코드 내에서 세리로그를 제어하지 않을 거고요. 제어할 수 있어요. 런타임 시에. 저는 컴픽을 통해서 제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app settings.json으로 가볼게요. 가서요. 다음과 같은 내역을 넣을 거예요. 제가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내역이 많으니.
자, 로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를 삭제를 할 거고요. 그 위쪽에다가 세리로그라고 해서 그 로깅이라는 부분을 대체를 했어요. 자, 미니멈 레벨은 뭐고, 오버라이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워닝, 호스팅 라이프 시스템은 뭐 인포메이션, 이건 똑같죠? 시스템은 러닝, 디폴트는 인포메이션.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write to name 콘솔에 대해서도 하나 찍고요. write to라는 게 어떤 어펜더라고 생각하고 로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콘솔 로거라고 해서 콘솔에다 찍고 파일 로거라고 해서 파일에다 찍을 거고요. 저희는 패스는 logs 폴더 아래 블레이저 서버.log라고 넣겠다. 그리고 인터벌은 day, 하루에 인터벌을 넣어서 넣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하루에 하나씩 로그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뭐 밑에 쪽은 원래 있던 allowed host라고 해서 CORS 관련된 그런 걸 겁니다. 네. 여기까지 app settings JSON을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program.cs로 이동을 할 거예요. program.cs로 가보시면 기본적인 내역들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바깥쪽에다가 configuration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세리로그 관련된 거예요. configuration은 new configuration builder add JSON 파일로 뭘 넣을 거냐면 저희가 기존에 아까 방금 넣었죠? 어디에다가 app settings.json에다 넣었으니까 똑같이 해줍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디벨롭먼트 디버그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쓸 수 있는 파일이 있죠. 이게 뒤쪽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얘는 조금 다르게 할 건데 옵셔널만 true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byld build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리로그에 로거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Alt Shift F10번을 누르시면 여기 using 세리로그라고 있죠? 추가하시고 그러면 이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져요. 세리로그가. 그리고 read from 어디로부터? configuration으로부터. 그래서 위쪽에 configuration을 만든 거예요. configuration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create bootstrapper log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요. 이 로거를 나중에 ASP.NET Core 시스템에서 다시 초기화를 하게 될 텐데 아래쪽에서 할 거예요. 아래쪽에서 초기화를 할 때 그 초기화된 로거랑 같이 머징해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놓고 여기를 제가 try catch로 묶어버릴 거예요. 끝까지. 캐치 익셉션으로 자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런 걸 쓰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종의 버그 같은데 오류가 나면 안 되는 부분에서 오류가 나서 이 부분을 추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해결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추가를 해놓고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빼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ASP.NET Core 시스템은 시스템이 빌드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빌드와 런 하기 전까지
그 안쪽에 있는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보시면 뭐 컴픽이나 이 런하기 전까지 컴픽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초기화 작업들이 있는데 그 초기화 작업이 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로거도 셀리 로거를 이 아래쪽에서 설정을 해 놓으면 런하다가 뭔가 오류가 나서 실패가 나게 되었을 때 로그에다가 뭔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따로 로깅 시스템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냥 우리는 셀이 로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고요. 컨피그레이션을 같이 공유하고 로거를 만들 때 나중에 머징할 거야 라는 의미로 create bootstrap 로고를 그냥 만들어요. 초기화 로고를 만들고 나중에 합치는 겁니다. 아래쪽에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로거를 만들어서 바깥쪽을 try catch로 묶어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걸 추가할까요? 이제 로그, 셀이 로그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어떤 줄을 넣어주면 되냐면 이 안쪽에서 하나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빌더를 만들었죠. 아래 위에서. 자, 이 빌더를 만든 이 위쪽에서 바로 빌더 host라는 걸 찾으시고요. use 세리로그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있죠? 자, 이 세리로그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컨텍스트와 컨피그레이션을 받아와서 configuration read from 똑같이 configuration 이라고 하고 그건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을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됐어요. 근데 이거 보기가 좀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서 똑같이 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위쪽과 같죠? read from configuration 얘는 configuration을 위해서 설정한 걸 가져왔고요. 얘는 내부적으로 컨텍스트 ASP.NET 코어에 현재 컨텍스트에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가져왔어요. 기본적으로 컨피그레이션이 요거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app-setting.json에 이렇게 넣었잖아요. 세리로그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 위쪽에서도 또 아래쪽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P.NET 코어가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더라도 똑같은 로그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로거를 쓰겠죠. 그러면 어디에 쓰겠어요? 같은 파일에 로그를 남기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logs blazor server.log 아래에다가 남기게 될 거예요. 네, 뭐 이걸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program.cs에 추가해야 될 걸 추가를 했고요. 하나 더 이제 뭘 하게 될 거냐면 이 페이지스 밑에 counter.laser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좀 수정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로그를 만들었으니까 로그를 찍어야겠죠? 자, 로그를 찍어서 어떤 로그가 남는지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counter.laser에서 이 로그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 위에서 페이지 밑에다가 인젝트를 할게요. 인젝트 i 로거 그리고 여기에 카운터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로거라고 인젝터를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로거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요 current count 밑에다가 로거.log information 하고 현재 current count를 찍어 낼게요. current count 자, count라고 하고요. 이 값을 그대로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카운터로 갈게요. 카운터로 이동을 하고요. 카운터를 찍기 전에 자, 이게 로거 쪽에서 콘솔 쪽에도 남길 거거든요. 어떻게 남기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클릭 미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자, 이거는 기존에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저희가 그냥 iLogger를 가지고만 해도 콘솔 쪽에는 찍습니다. 하지만 세리로그는 파일에도 남긴다고 했죠. 자, 파일에 보시면 이 logs라는 폴더가 생겼어요. 그쵸? 열어보시면 블레이저 서버하고 오늘 날짜가 찍힙니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안 보인다고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실행 중이기 때문에 로고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임시로 멈춰 볼게요. 멈추고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자, 우리가 썼던 로그가 그대로 찍히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뒤쪽에 날짜부터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로그가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세리 로그를 통해서 블레이저 서버 템플릿의 기본 로깅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스크로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스크로터는 디펜던시 인젝션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저번에는 3번에 디펜던시 인젝션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했는데 이 녀석을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디펜던시 인젝션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크로터라는 걸 이용할 거고요. 자, 스크로터를 그래서 추가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스크로터 추가하기 전에 제가 헬퍼 폴더를 추가를 하나 할 거고요. 여기다가 add 헬퍼라고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 파일이 있는데 클래스로 만들 거고요. 이름은 assembly helper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을 그냥 .NET 6.0에서 지원하는 inline namespace로 바꾸고 그 다음 assembly helper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자, 얘가 하는 일은 이제 일일이 저희가 프로젝트, 여기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다른 DLL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DLL들을 이 디펜던시 시스템에다가 레퍼런스에서 넣지 않고요. 자동으로 스크로터가 필요한 DLL들을 다 레퍼런싱 해서 로드를 해 놓을 거예요. 미리. 네. 그렇게 해서 이 스크로터로 로딩을 해 놓고 나중에 저희가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하는 클래스나 타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을 할 때 사용할 겁니다. 이 어셈블리라는 거 일단 추가를 해 볼게요. using system reflection 하고요. 로드 컨텍스트를 넣고 이거는 다이그노스틱이라고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유징도 추가를 해주고요. 이거 간단하게 보시면 모든 DLL을 자 가지고 와서 로드 프롬 어셈블리 패스를 통해서 어셈블리 로드 컨텍스트의 디폴트에다 넣어주고 만약에 이미 있었다면 컨티뉴 하고 없으면 로드에서 add에서 어셈블리에다 넣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면서 에러가 나면 아래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냥 네, 계속 exception 나면 다음번 exception 나면 다음번. 왜냐하면 이게 뭐 .NET DLL이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네이티브 DLL을 넣는 경우도 있고 base 디렉토리에다가 그리고 한번 이미 로딩한 경우에 에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라이 캐치로 묶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헬퍼를 추가하고요.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가셔가지고 이제 스크로터를 추가를 할 건데 자 dir을 해보시면 csproj가 있는 폴더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작업하신 분들은 아마 여길 거예요. 그래서 dir 해보시면 이 솔루션 파일이 있는 폴더일 거고요. 저희는 저 블레이저 웹앱 여기로 갈 거예요. 그래서 cd 하고 블레이저 웹앱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고 dir을 쳐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블레이저 웹앱 이 녀석이죠. CSPROJ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NET add 패키지
스크러터라고 하시면 자 추가를 하시고 블레이저 웹 앱 디펜던시스 밑에 패키지스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스크러터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직접 매니지드 누겟 패키지를 통해서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scr.tor 저희가 넣은 게 이거죠. 자, 눌러보시면 저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언인스탈 밖에 안 되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바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더 편하냐면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설치할 때는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게 편하고요. 그냥 한 줄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찾으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웬만하면 여기서 찾아 썼어요. 제가 다 이름을 기억을 못해서요. 네,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저렇게 넣고요. 이제 스크러터를 추가하고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텐데요. 얘들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인젝터블스라고 폴더를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인젝터블스 안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injectable.cs라고 하고 이거는 인라인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인젝터블은 제가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고요. I injectable service라는 걸 만들고 트랜지엔트 서비스, 스코프 서비스, 싱글톤 서비스라고 인터페이스를 3개, 4개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걸 그대로 쓰지는 않을 텐데 자, 트랜지엔트 서비스는 말 그대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서 매번 초기화되는 녀석을 이야기하고요. 스코프 서비스라는 거는 해당 스콥 동안에 초기화되는 것,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걸 얘기하고요. 싱글톤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 하나만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라이프 타임에 따라서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요. program.cs 코드로 이동할게요. program.cs 코드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빌더 서비스 밑에다가 제가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맨 마지막에다 넣을 거예요. 빌더 서비스 scan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스크러터가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scan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scan 하고 점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점 from assemblies 자 여기에서 저희가 헬퍼로 만들었던 아이를 넣을 거예요. assembly 헬퍼라는 걸 넣을 거고요. Alt Shift F10번을 눌러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징을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서 get assemblies assembly를 갖고 오도록 해 놓을게요. 그리고 점 add 점 add classes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classes에 추가를 하죠. 어떻게? classes가 assignable to 뭐로? iTransient service iTransient service 아까 저희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죠. 이것도 Alt Shift F10번 눌러서 유징으로 추가하시고요. 자, 얘를 추가를 해줄 거예요. 여기에 가로를 추가하시고요. 점 s implemented interface라는 거는 이걸로 다 구현된 것. 그러니까 iTransient 서비스로 구현된 모든 클래스를 찾으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iTransient 서비스로 구현된 클래스들을 얘가 다 찾아와서 등록을 시킬 건데, 등록시킬 때 ASP.NET Core Dependency Injection 시스템에다 등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타임은 with transient lifetime으로 넣겠다. 이걸 아마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transient lifetime일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 더 add classes 넣어야겠죠?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I scope 서비스를 넣고요. with scope lifetime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이번에는 뭘까요? 싱글톤 I 싱글톤 서비스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라이프타임은 싱글톤 라이프타임이 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인젝터블 시스템을 이용해서 ASP.NET Core의 Dependency Injection 시스템과 통합을 했어요. 스크럽터를 커스터마이징을 조금 했죠. 자, 이 작업을 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제가 이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위쪽에 보시면 Builder Services Add Singleton이라고 있죠. 네,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할 거냐면 저는 할 때마다 add singleton 서비스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program.cs 자체를 수정하고 싶지 않고 I singleton 서비스라는 걸 얘가 상속을 받으면 자동으로 싱글톤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아래 where forecast 서비스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위쪽에다가 public 인터페이스 I where 자,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름만 바꿔줄게요. I where forecast 서비스라고 하고요. 얘는 I singleton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임플리먼트 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자, 요 녀석이 인터페이스니까 실제 자, 앞쪽에 퍼블릭만 빼주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where forecast 서비스가 이 I where 서비스 포캐스트를 상속하면 되겠죠. 임플리먼트 자꾸 상속이라고 하네요. 구현하면 되겠죠. 네. 상속과 구현의 차이는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였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클래스가 구현하였다라고 하면 구현이라고 하고 클래스 자체를 상속하게 되면 그때는 상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익스텐션 확장하게 되면 상속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I 싱글톤 서비스 인터페이스에서 확장을 했죠. 인터페이스로 다른 인터페이스로. 그렇기 때문에 I 싱글톤 서비스를 상속한 거예요. I where forecast 서비스는. 하지만 I where forecast 서비스는 상속한 게 아니고요. 임플리먼트했죠. 구현했어요. 그래서 where forecast 서비스는 구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C++이나 C#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상속 표현 또는 임플리먼트 표현을 같이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편하긴 한데 사용자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의미적으로. 그래서 자바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임플리먼트냐 아니면 익스텐즈냐 라고 분명히 그 구별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더 자바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플리먼트와 익스텐즈, 그러니까 상속을 확장이라는 부분을 서로 구분을 해 놓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언어들이 제가 보기엔 더 의미론적으로 사용자들이 알기 쉽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I 싱글톤 서비스를 가지고 I where forecast 서비스를 확장해 놓고 I where forecast 서비스를 구현해서 where forecast 서비스에서 클래스가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get forecast async라는 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program.cs에서 제가 이거 막았죠. 막았으면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이 아래쪽 서비스 스캔 이런 걸 통해서 I 싱글톤 서비스는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패치 데이터.레이저로 이동을 해서요. 자, 패치 데이터 레이저에서 인젝트가 뭐로 되어 있죠? 웨러 포캐스트 서비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 녀석을 I 웨러 포캐스트 서비스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패치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디펜던시 인젝션, 인젝터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때그때 program.cs에다가 계속적으로 add 서비스 하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상당히 편하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 메커니즘을 하는 mediator R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볼 거예요. 이벤트 메커니즘을 처리하는 라이브러리고요. 일단 개발자 프롬프트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명령 프롬프트로 그 다음에 이거 전에 말씀드렸죠? 블레이저 웹 앱 프로젝트 CSPROJ 파일이 있는 위치로 이동하신 다음에 .NET add 패키지 mediator R extensions 마이크로 소프트 디펜던시 인젝션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고요. 추가를 하시면 디펜던시스에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미디에이터 라이브러리가 10.0.1이네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웹 앱에서 add 해서 폴더 이름은 핸들러라고 할 거예요. 핸들러라고 하고요. 그 밑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add count라고 할게요. 자, 이건 인라인으로 바꾸고 자, 이 상태에서 program.cs로 일단 이동. 아까 mediator를 저희가 패키지 설치만 했고 추가는 안 했죠. 이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mediator를 이 스캔 위쪽에다가 제가 올릴게요. services mid add mediator R. 자, 이 상태에서 가로 하시고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using 나오죠. mediator R 추가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어셈블리 헬퍼 우리가 만들어 놨던 헬퍼를 가져다 씁니다. 어레이이기 때문에 to array에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미디에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고요. 다시 핸들러 폴더에 add account로 이동해서 add account에 대한 내역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add account는 커맨드랑 response 그리고 핸들러를 넣을 거예요. add account 클래스 안에다가 잘 보세요. 클래스를 다시 추가를 할 거고요. 클래스 이름은 그냥 커맨드라고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ir이라고 치고 저는 지금 irequest를 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irequest 뒤쪽에 쿠키 컬렉션이 있어서 뭘 하려고 하면 스페이스바를 눌렀다고 하면 그게 그냥 들어와 버리거든요. 자동으로 완성이 돼 버리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려는 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ir 이라고 하시고요. 이때 컨트롤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저 위쪽으로 이게 하나 생기죠.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냥 직접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넘어가지도록 될 겁니다. 저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퀘스트라고 하고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여기
밑에 쪽에 I request using mediator R 있죠? 그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response를 가져올 겁니다. response는 이 밑에서 생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뭔가 작업을 할 거고, 얘는 generate class response 라고 하시면 이 밑에 생성이 될 건데, 생성해서 그냥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public int. 자, 뭐에 대한 작업을 하냐면, 우리가 counter.razor가 있었죠. 자, 작업하기 전에 counter.razor가 있었어요. 이 counter.razor를 방금 만들었던 mediate R을 통한 이벤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핸들러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public int current value 라는 거를 프로퍼티를 만들고요. public int add value라는 거를 또 프로퍼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response는 현재 값을 넘겨줄 겁니다. 자, 이 value라고 해도 되고, 저는 current value라고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클래스인 counter 핸들러를 만들겠습니다. ali request handler response. 자, 커맨드를 받아서 response를 돌려주는 리퀘스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올리시고요.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Implement Interface라고 있죠. 자, 핸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원형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앞쪽에다가 어싱크라는 거 하나 만드시고, 물론 어싱크 안 해도 됩니다만, 저 상태에서 request current value는 request add value로 바꿔버리고 return await task from result 하고 new response current value는 이 녀석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뭐 그냥 이 current value를 바꾸고 싶지 않으면 다른 값을 넣어줘도 돼요. 원래 이제 커맨드에 이런 input 값은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는 자, read only로 원래 만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리스판스를 만들어서 핸들러에다가 넘겨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카운터 레이저를 볼게요. 원래 카운터 레이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그냥 복사를 해서 하나 with mediator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라우트도 위치를 패스를 mediator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수정을 할 건데요. 이제 mediator를 여기다 넣을 거기 때문에 인젝트를 해볼게요. 인젝트를 로건 그대로 두고 인젝트 I mediator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유징 할 수 있어요. 유징 추가하시고 mediator 라고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원래 여기 보시면 increment count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앞쪽을 sync
타스크로 변경을 하시고요. 그리고 리스판스를 받아오겠죠. 이레이터.send new handler add count command 이렇게 호출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add value는 1, current value는 current count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current count는 뿔뿔이 아니고 받아온 값을 가져와야겠죠. 리스판스에. 그래서 current value. 자,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 로직이 빠졌죠. 네, 여기는 원래 비즈니스 로직이 사실은 요것밖에 없어서 이전에 요것밖에 없어서 더 늘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비즈니스 로직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죠. 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을 따로 빼버렸어요. 어디로? 핸들러로 빼버렸습니다. 핸들러 여기 add count 쪽으로요. add count는 값이 들어오면 더해가지고 그 값을 넘겨주도록 하고 있어요. current value에다가 더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add value가 마이너스면 내려갈 테고 플러스면 추가가 될 테니까 add count라는 것을 뭐 마이너스 count, subtract count 뭐 이렇게 또 만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네,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고 그래서 current count는 만들어졌어요. current count 만들었고 이제 로고에 찍는 것 그대로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컴파일 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돼요. 자, 원래 카운터는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이야 동작 잘 하겠죠. 원래대로니까. 우리가 수정한 건 미디에이터입니다. 이 녀석이죠. 자, 클릭해 보시면 카운터 막 올라가죠.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add counter로 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커맨드가 날아오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클릭 미를 누르면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값을 바꿔서 추가해 주고 있죠. 13에서 다시 14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쟤를 어디서 샌드한 곳이 어딘지 보시면 되죠. 샌드는 카운터 위스 미디에이터를 보시면 여기서 샌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핸들러가 여기 같이 있긴 한데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클린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테고요. 그 프로젝트 아래 저 핸들러들을 모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add count라는 핸들러가 거기 있을 거고 프로젝트가 따로 있겠죠. 그때 우리가 블레이저 웹 앱의 그 레퍼런스를 그 핸들러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레퍼런스를 추가하지 않아도 스크로터가 자동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레퍼런싱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에이터 통해서 아주 그 결합을 작게 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이벤트 메커니즘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같은 프로젝트 내에서도요,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커스텀 로거와 트레이싱 로그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세리로그를 가지고 로거를 구성을 했는데 그 세리로그의 로그만 가지고는 지금 뭐 기본 로그만 가지고는 뭔가 내용을 알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내역을 추가하는 방법을 확인할게요. 이번에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할 건데요. 로거 폴더라는 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블레이저 서브 웹 앱에서 뉴 폴더를 하시고요. 로거라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하세요. 그리고 클래스를 추가를 할 텐데
이름은 그냥 API 로거.cs라고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를 추가할게요. 어차피 인터페이스를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인라인으로 바꾸고, 그리고 인터페이스에는 제가 미리 코딩을 해놓은 걸 갖다가 추가를 할게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추가를 보시면 로그가 되게 기네요. 자, 로그 레벨, 메시지, 컬러 멤버 네임을 갖고 와서 멤버도 찍고요. 그리고 파일 패스도 찍고 라인 넘버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가. 그리고 뒤쪽에 파라미터도 넣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로그 트레이스, 디버그, 이건 이제 레벨별로 나눈 거죠. 인포메이션, 러닝, 로그 에러, 하나는 직접 메시지, 또 하나는 익셉션을 추가한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API 로거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로거를 생성자에서 가져와서 그 로거를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들었던 어떤 문자의 형식을 그대로 어디로 보내겠어요? 이 .NET, ASP.NET Core 로거 시스템에 보내겠죠. 지금 ASP.NET Core 로거 시스템의 파일에 로그를 적는 시스템은 세리로그예요. 그래서 세리로그가 파일에다가 쓰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create 로그 메시지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로그 메시지의 포맷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멤버 네임과 메시지, 파일 패스와 라인 넘버를 찍도록 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찍도록 되어 있고, 이 이외의 것들은 또 이제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익셉션 내역까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했어요. 네, 이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카운터 with mediator 여기에서 인크리먼트 카운터의 로그 인포메이션 이게 있잖아요. 여기다 하나를 추가를 할게요. inject API 로거 라고 해서 로거를 추가하고요. 이거는 API 로거다. 복사해서 API 로그 인포메이션을 찍어 볼게요.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API 로고를 잠깐 보시면 제가 뭔가 추가를 안 했는데 뭘 안 했냐면 이 뒤쪽에다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추가해야죠. 어떤 거? 트랜지엔트 서비스라는 걸 추가할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이전에 프로젝트에서 했죠? 저희가 인젝터블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자동으로 add services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의 라이프 사이클은 트랜지엔트 그때 생성한다. 자,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일단 기본적인 내역은 됐어요. 그리고 카운터 위스 미디에이터 이쪽에다가 넣었으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파일 하시고 실행하시면 뒤쪽에다가 카운터 미디에이터라고 하시고, 자, 이 녀석을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잡혀 있으니 얘는 빼버리고, 자, 여기 한번 눌렀을 때 increment count, current count 1 이라는 게 하나 생성이 됐고요. 보기가 좀 그러니까 내가 잠깐 정리를 좀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녀석 저 녀석으로 보시면 current count를 찍어가지고 하나는 일반 로거 그리고 하나는 커스텀 로거에 찍었죠. 똑같이 current count라고.
그래서 increment count라고 해서 처음에 current count는 1, 요 녀석이 로거 인포메이션이 찍은 그냥 current count고요. 이 뒤쪽은 increment count, current count 여기 컴마 그 다음에 파일 패스와 뒤쪽에 뭐예요? 라인 넘버까지 넣도록 되어 있죠. 이게 API 로거의 로그 인포메이션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포맷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찍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길게 하면 나오려나? 네, 안 나오네요. 네, 어쨌든 한 줄로 나오게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그래서 current count 1, 그 다음에 파일 패스, 라인 넘버가 찍힌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PI 로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가보시면 이 녀석 멤버 메시지 그리고 뒤쪽에 제가 이걸 넣었네요. 라인 피드 라인을 다음 라인으로 바꾸고 파일 패스와 라인을 찍어 달라고 했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클릭미를 누르면 이제 한 라인에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한 라인에 나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포맷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거에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터, 아까 카운터 위스 메디에이터 보시면 우리가 API 로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동작에다가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는 트레이스 로그를 보고 싶다 해서 저러한 인크리먼트 카운트, 디크리먼트 카운트 이런 펑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른 비즈니스 로직도 있을 거고요. 뭐 init value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버튼 누를 때마다 항상 추가해 줘야 된다면 상당히 작업이 많잖아요. 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로깅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미디에이터의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ASP.NET 코어의 시스템과 연결해서 자동으로 찍도록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번에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behaviors 폴더를 추가를 할 거고요. Shift F5로 멈추시고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 add new folder 그리고 이름은 behaviors behaviors라는 걸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add를 할 거예요. 클래스 이름은 mediate R logging behavior라고 하고요. 이걸 다시 inline으로 바꾸고 설정이 있는데 자동으로 이게 인라인으로 나오게 하는 설정이 있는데 제가 그 설정을 뭐로 하는지 지금 까먹었네요. 나중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놓은 게 있으니 그냥 갖고 올게요.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mediate logging behavior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클래스는 t request와 t response를 제너릭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request response를 받도록 해놨고요. iPipeline behavior 이건 이제 mediate 아래에 있는 인터페이스예요. 그 인터페이스로 그 상속, 그러니까 implement를 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where라는 그 constraint를 써가지고 제약 조건으로 t request는 media r, i request, t response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그 형태를 지정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로거를 넣고요. 로거를 생성자에서 인젝션해서 넣고 있죠. 그리고 핸들, 이 핸들이 이 iPipeline behavior에서 구현해야 되는 핸들일 거예요. 그래서 task t response로 request와 cancel 토큰을 받고 next라는 거를 request handler delegate next라는 걸 받아서 이제 그 미들웨어의 다음 미들웨어로 넘어가도록 해줘요. 이 미디에이터 로깅 비헤이버 자체가 미들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SP.NET 코어의 미들웨어 형태의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네임을 여기다 넣어주고 유니크 아이디라는 것도 하나 써주고요. 그리고 만들어서 GUID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JSON 시리얼라이즈를 가지고 리퀘스트를 시리얼라이징 했습니다. 동작은 자, write indented라고 해서 이걸 true로 나서
라인 피드가 되도록 했고요. include fields라는 걸 넣어가지고 이제 property 말고 public 필드들도 그 JSON 시리얼라이즈 통해서 시리얼라이즈 되도록, 이거 안 하면 그 필드는 보여주지 않아요. 시리얼라이즈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코더로 자바스크립트 인코더에 유니코드 레인지스 올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얘가 자동으로 인코딩을 해서 뭐 한글 같은 경우에서는 유니코드로 보여주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URL 인코딩을 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인코더를 모든 문자열을 다 보여달라 라는 의미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특수 문자열은 자동으로 인코딩이 돼버려요. 근데 그러한 특수 문자들도 인코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거는 뭐 라우 어쩌고로 뭐 있어요, 옵션이. 근데 그거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으니까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로거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리퀘스트 아이디 찍고요, 저기서 리퀘스트 네임 찍었고, 그 다음에 다음 라인에다가 리퀘스트 메시지를 찍도록 해놨죠. 그리고 아래쪽 타이머를 가지고 스타트 스톱해서 여기서 실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고 스탑에서 타이머까지 찍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얼마나 걸렸는지, 실행 시간이 걸렸는지도 찍고 있습니다. 리스폰스 메시지도 찍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 상태로 해놓고 counter with mediator.razor 돌아가서요, 요 API 로고를 지울게요. 지우고 이 로고도 지웁시다. 지워버리고 로깅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로깅이 안 되는 게 맞겠죠?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요 두 개도 필요 없으니까 빼버립시다.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죠. 자, 삭제를 하고 난 후에 program.cs로 이동을 해서요, program.cs에다가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원래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에 우리가 커스터마이징을 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에다가 iTransient나 싱글턴 같은 걸 추가를 해주면 자동으로 서비스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iPipeline Behavio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이건 Mediator R이 가지고 있는 거라서 뭐 추가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여기 보시면 iPipeline Behavior를 상속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수정을 하려고 하신다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를 다시 해야 되는데, my pipeline 아니다, 이렇게 합시다. I mediate R logging behavior 라고 하고, 똑같이 이 녀석들 갖고 오도록 하고요. 얘를 이렇게 해놓읍시다. 그리고 이 뒤쪽에다가 I transient service 라고 하면 일단 인터페이스는 만든 거고요. 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회어 조건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회어 조건을 추가를 해서 회어 조건까지 추가를 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어요. 상속을 했죠. iMediator logging 네이버가. 그리고 얘를 저희가 다시 구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program.cs에다가 원래는 이걸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builder.services.add transient 해서 type of iPipeline behavior, 자, 제너릭 형태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type of mediator
r 로깅 비헤이버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추가를 원래 해줘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인터페이스가 추가가 안 될 텐데, 아마 저런 식으로 저희가 추가를 해 놓으면 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실행 한번 해볼게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카운터 위스 미디에이터라고 하고 실제 찍혔는지 볼게요. 다 이렇게 찍히죠? 보시면 자, 리퀘스트 리스판스에 대해서 자동으로 찾아서 넣어주고 있어요. 자, 트레이싱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트랜지엔트에 넣어가지고 얘를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 싫다라고 하시면 iPipeline 비헤이버를 상속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iMediator 로깅 비헤이버를 상속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다가 iTransient 서비스 자체를 또 멀티플 상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아래쪽은 iPipeline 비헤이버 대신에 Mediator 로깅 비헤이버라는 거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이 Mediator 로깅 비헤이버가 그걸 구현하는 코딩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리스판스는 뭐고, 리퀘스트는 뭐고 이렇게 나오죠. 리퀘스트가 지금 보시면 여기 current value는 0, add value는 1, 그리고 파일 패스랑 라인 넘버 찍혔죠. 그 다음에 end request에서 request name이랑 current value에 대해서 리스판스 찍고 그 다음에 실행된 시간을 찍었어요. 네. 사실 진행 시간까지 해서요. 이 템플릿의 기본적인 내역은 다 만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로깅을 하는 거 세리로그를 통해서 했고요. 디펜던시 인젝션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거를 스크럽터를 통해서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벤트 메커니즘은 mediate R이란 걸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로깅이라 그래서 자동으로 로깅되는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된 로깅을 mediate R과 세리로그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IAPI 로거라는 걸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즈 된 로거를 찍었죠. 우리가 포맷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로깅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필요한 템플릿은 다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내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더 확장하든지 그러는 거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보시고 이 강의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리팩토링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program.cs 코드로 와보세요. 지금 뭔가 내역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희가 인젝션을 통해서 많이 코드를 줄였지만요. 이런 부분들 스캔도 해야 되고 미디에이터에 뭘도 넣어야 되고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가지 더 추가가 될 수 있어요. 호스트 세리로그에 대한 초기화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익스텐션 메소드를 통해서 리팩토링을 할 거예요. 이전에 ASP.NET 6 이전 ASP.NET Core 3.1이나 5까지는 startup.cs라는 파일이 따로 있어서 그 파일에서 이런 컨피규어들을 설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program.cs에 이 파일들이 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코드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잡해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익스텐션 메소드라는 걸 통해서 리팩토링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 방법 중에 첫 번째, extensions 폴더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add 해서요. new 폴더 하시고 extnsins 라고 폴더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xtensions 폴더 밑에다가 제가 이름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어떤 걸? add 클래스라고 하시고요. 추가를 하시고 이름은 ihost builder extension
이라고 할게요. 인라인으로 만드시고 여기에다가 퍼블릭 뭔가를 넣을 거예요. 자, 익스텐션 메소드를 만들 건데, 자, 클래스는 스태틱이 돼야 되니까 스태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익스텐션 메소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program.cs 오른쪽으로 두시고 여기에서 저희가 익스텐션 메소드로 가져가야 될 건 이 녀석이에요. 자, 세리로그에 대한 초기 설정. 그래서 초기 설정을 가져갈 겁니다. 자, public static void add serilog this I host builder sel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self 점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 얘를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로 가져가시고 이 호스트까지 떼서 self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se serilog는 지금 여기 없으니 Alt Shift F10번을 누르시면 유징이 하겠죠. serilog.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넣었던 이 녀석은 바꿔야겠죠. 자, 이름을 host.add serilog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add serilog.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extensions라고 추가가 되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이 자동으로 여기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복잡했던 내역이 사라졌죠. 이번에는 mediator라는 거를 수정을 해볼 거예요. mediator를 extension 메소드로 바꿔볼 건데 아까 extensions 폴더 밑에 iHostBuilder 익스텐션으로 호스트 빌더에 대한 익스텐션을 만들었는데 서비스에 대한 익스텐션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익스텐션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add 클래스라고 하시고요. 이름은 iService collection extension 이라고 할게요. 똑같이 인라인으로 바꾸시고 앞쪽에 스태틱을 넣습니다. 그리고 미디에이터 관련해서 넣어줄 거예요. 자, 이 녀석을 넣을 거니까 이름을 public static void init mediator this I service collection self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컨트롤 X로 가져와서 붙여넣고 이 녀석을 셀프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녀석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헬퍼 추가하시고요. Alt Shift F10번 한 번 더 누르시면 Mediate R 추가를 하실게요. 네, 이렇게 두 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징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 녀석만 추가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으로 작업해야 되는 게 바로 스크러터 이 녀석 있죠? 서비스 스캔 이 녀석을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도 이름을 public static void init 스크러터 this I service collection self 여기까지는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 녀석 복사해서요. 그대로 여기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요 뒤쪽 services가 self가 되도록 셀프가 되도록 하시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 얘들이 유징이 안 되어 있으니까 Alt Shift F10 눌러서 유징 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으면 작업이 됐습니다. init 스크러터로 이 녀석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삭제하시고요. 추가하시면 돼요. 아까 빌더 서비스에서
제가 추가를 안 했네요. init mediate r 추가를 안 해서 추가하시고 빌더 서비스에서 init 스카우터를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다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서 좀 코드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더 추가하고 싶은, 그러니까 더 줄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녀석들도 자동으로 더 우리가 퍼스트 패턴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익스텐션 메소드를 어디까지 할 건지 내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에서 이 program.cs를 조금 수정을 해서 하겠다. 여기다가 program.cs 밑에다가 메소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init 하겠다 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extensions에다가 새로 추가해서 하셔도 됩니다.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는 취향의 문제죠. 그리고 아까 캐치에 제가 밑에 뭔가를 안 했는데요. 파이널리 할 때 이거를 플러시 해줘야 됩니다. 남아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동작들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컴파일 해보고 확인해 보려면 카운터 with mediator에서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눌렀을 때 로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해 보고요. 패치 데이터에 가봤을 때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되죠. 패치는 됐고요. 자, 미디에이터 로그가 제대로 찍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그가 제대로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4, 5, 6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죠. 여기에 4, 4, 5, 5, 6, 6 헷갈리실 수 있는데 리스판스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린 게 됐는데 두 번씩 된 게 아니에요. 3, 4, 5, 6 형태로 차례대로 실행이 됐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익스텐션 메소드를 통해서 리팩토링을 이렇게 했고요. 혹시 이 지금 작업된 것보다 더 자기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작업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네, 더 하고 싶다면 더 하셔도 되고 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리팩토링이랑 작업을 통해서 운영 및 그 확장성을 더 늘릴 수 있으니까요. 버그도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이걸로. 그 다음에 디자인도 더 좀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저는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